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OX 강의 6번째 강의 행정규칙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법규명령은 좀 내용이 간단했지만 행정규칙은 양이 상당하죠. 그래서 행정규칙은 그 법령 보충규칙의 사례랄지 제재적 처분 기준의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공무원은 행정규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국민에게는 법규적 효력이 없지만 그 공무원들 내부 사회에서는 법규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내부법적 효력은 있죠. 그 위반하면 징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면 징계 책임을 부담하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는 효력이 없죠. 틀렸고요. 2번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내용을 구체적상 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면서 권한행사 절차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수임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의 내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법령 보충규칙의 내용이에요. 법령 보충규칙이 인정돼서 세부사항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겠다면 그때는 행정기관도 제한적이지만 이 법규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 보충규칙의 내용이죠. 행정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띠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정할 수 있죠. 3번 대법원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된 경우 당해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한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에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한다. 틀렸습니다.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면 그때 그것은 간접적 외부적 효력이에요. 간접적 외부적 효력이기 때문에 준법규가 되기 때문에 그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법규를 바로 위반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뭔가 매개물을 통해서 법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 위반했다 할 수는 없죠. 우회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간접적 외부요에 따라서 위반한 거지 직접 위반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넘어갑니다. 4번 대통령령이나 불형 형식으로 변경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서 판례는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불형이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통령령이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명한 내용이죠. 제재적 처분 기준이 법규적 효력을 띨 것인가 문제입니다.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좀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 제재적 처분 기준 할 때 대통령령이면 판례가 법규로 보고 있죠. 불형이면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로 본 주택건설촉진법 청소년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사건, 국도계획 및 유연한 법률 시행령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는 기속이었는데 재량으로 갔다가 다시 기속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량으로 갔다는 것이 정액이 아니라 한도액이란 말을 아셔야 됩니다. 잘렸지만 그리고 불형이면 법규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법규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예외적으로 법규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반 요걸 먼저 공부하시고요. 요 다음의 내용이 이제 법령 보충규칙의 내용이에요. 이걸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제재적 처분 기준에다가 and 가중사유가 붙었을 때 제재적 처분 기준에다가 and 가중사유가 붙었을 때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소이익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중사유 붙었을 때 이 소의 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돼요. 이런 내용을 정리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좀 그 내용 정리하시고 이걸 드려야 됩니다. 정리를 꼭 하시고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갑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정한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가징금 기준에 규정된 과징금 소액은 최고 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거꾸로죠. 정액이 아니라 한도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량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재량 여지로 가서 정액이 아닌 한도액으로 평가했습니다. 과징금 액수. 앙게하우스 사건이에요. 틀렸습니다. 다시 6번은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의 가토법 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행정청의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 재량권이 없다라고 그랬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겁니다.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다시 기속으로 가게 됐어요. 기속으로 가서 재량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2번과 4번이 반대로 간 거죠. 2번에서는 정액이 한도액인데 여기는 기속이라서 특정 금액이지 반대로 한도액이 또 아니라고 그래갖고 2번과 4번이 반대로 매치됩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입니다. 땅을 사고 팔 때 토지거래 허가받을 때 그 땅의 용도를 밝혀야 되는데 그 용도를 위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쓰기로 해놓고는 임대 준다거나 또는 그 농사짓기로 했는데 다른 데로 한다거나 그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될 재량권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특정 금액이라고 해서 다시 그것을 기속으로 가게 됩니다. 기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두 개 내용 5번과 6번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특정 금액이지 한도액이 아니고 여기는 한도액이 5번은 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 비교 잘 하세요. 틀렸습니다. 7번 제재적 처분 기준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내부 재량준칙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공무원들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규정됐다 해도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그 내부 공무원들에게는 이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8번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정하고 있는 구공기업 준정부 계약사무규칙 국가 당사령 계약하는 법률 시행규칙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시행규칙 떴죠. 그리고 기준 떴습니다. 이렇게 제재적 처분 기준이 기준 뭔가 기준을 뜨거나 또는 시행규칙이 규정되면 이렇게 하면 아까 저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여기에 해당돼요. 이겁니다. 제재적 처분 기준이죠. 그래서 제재적 처분 기준 불형이에요. 이렇게 불형일 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뜬다는 거죠. 기준 뜨고요. 뭔가 기준을 뜨고 불형 시행규칙 뜬다는 겁니다. 기준 뜨고 불형 시행규칙 뜨면 이건 행정규칙에 불과해요. 불형이지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기준 떴죠. 그리고 시행규칙 떴습니다. 그러면 불형으로 정한 제재기준이요. 국민이나 법원을 기소하는 효력이 없다. 맞는 말이죠. 역시 같은 거예요. 9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3조 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처분 기준은 내부 준칙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역시 또 똑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기준 떴죠. 다음에 시행규칙 떴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이니까 불용으로 정한 처분 기준입니다. 불용으로 정한 처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규칙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 내부준칙에 불과하다. 맞는 말이죠. 10번 대법원은 제재적 재량처분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은 형식 불문한 법규성 없는 단순한 조직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닙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령인지 불령인지에 따라 나눠져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11번 자동전사법 등의 규정에 한 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 뭐뭐에 관한 뜨고 불형이 또 떴습니다.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지 않죠. 행정규칙에 불과하지 법규명령의 효력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형이 떴죠. 그리고 처분 등에 관한 아까 기준이 바로 뭐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관한 불형, 기준, 불형 뜨면 그거 행정규칙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12번 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떴어요. 시행규칙 떴죠. 기준 떴죠. 그러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가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형으로 정한 시행규칙 정한 제재기준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13번 제재적 처분 기준이 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처분 기준에 적법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법에 따랐다 해서 적법이 아니요 안 따랐다 해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14번 제재적 처분 기준 형식이 불형으로 정립된 경우에는 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과 달리 대통령령의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법원을 구속한다. 맞습니다. 불령인지 대통령령인지 따라서 나누어야 되겠죠. 불령이면 법규가 안 될 것이고 대통령령이면 법규가 된다.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15번 갑니다. 이것은 제재적 처분 기준이지만 그것이 불령이지만 시행규칙이지만 이제 법규가 된 두 개 사건,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그 조항, 법 11조 1항의 임에 따라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구체적 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직 내부 준치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 아닙니다. 이 사건이 불용으로 정했지만 법규가 된 이거죠.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이 두 개는 불용으로 정한 제재 기준이지만 법규가 된 사례예요. 그래서 내부 준칙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에서는 불용이지만 법규가 된 사례니까 틀린 말이죠. 16번 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 법률 협의취득 시행규칙이 임했고 동법 시행규칙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에 토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 없다. 아닙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 나온 거죠. 이렇게 공익사업법 법률에 따른 그 시행규칙이에요. 그랬을 때 그 법률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가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불령이지만 제재기준 법규가 된 사례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여기다 소이익을 연결합니다. 이제 매치가 되겠죠. 17번 업무정지 받은 후 새로운 정지처분 받음 없이 1년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 제재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이 처분에 정한 정지기간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취소 구할 이익은 없다. 예, 제재기간 경과했지만 가중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다툴 이익은 없습니다. 일단 맞죠. 근데 여기서는 18번 불령상의 제재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재기한 경과 후 소익 취소 구할 이익은 없다. 아닙니다. 불령으로 정한 제재기준에서 가중 요건이 돼버리면 지금은 판례가 변경돼서 대통령이든 불령이든 가중 요건 위반 횟수 가중 요건이 되면 취소 구할 이익은 있다 해서 둘 다 모두 구할 이익은 있게 됩니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중요건, 여기에다 가중요건 붙어서 다툴 이익 있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소이익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고 있죠.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요. 이제 19번부터는 법령 보충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19번 행정가부장이 정하는 고시는 법령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안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위임받아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법령 보충 규칙이 위임받고 권한 부여했다면 행정규칙 형식으로 규정됐다 해도 그것은 법규명령에 해당되죠. 그래서 구속력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속력 갖는다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20번 상급기관, 하급기관에 대해 업무 처리침이나 법령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 상급청이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력 갖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침이나 해석 적용 기준을 발하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구속력 갖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위처럼 보충하는 기능을 간다거나 위임받아서 보충 기능 할 때 그때만 효력을 인정하죠. 그래서 20번은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좀 바뀐 게 더 나았겠네요. 자, 21번 성질상임이 불가피한 전문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하더라도 고시 등으로 규제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고시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행정규제기본법은 해서 이 고시가 법령 보충규칙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고시 행정규칙이지만 위임받고 결합해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2번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를 통해 처분의 성질을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공표할 필요 없지만 행정규칙이 처분 기준이 된다면
처분 기준이 될 때 처분 기준 설정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문이죠. 행정규칙은 관보게재 공표할 필요 없지만 이것이 처분 기준이 됐을 때 처분 기준 설정 공표에 해당돼서 공표해야 될 경우가 있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22.3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 대외적 구속력 갖는다. 아닙니다. 법령 보충규칙은 위임받고 새로운 걸 정해야 됩니다. 위임받고 결합보충해서 법령 보충규칙은 상위법에서 위임받고 결합보충했을 때 그때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가 아니죠. 틀렸고요. 24번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 표시는 원료로 사용될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그 농림부 고시 원산지 표시 요령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갖는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법령 보충규칙의 내용이에요. 법령 보충규칙인지 그냥 오리지널 행정규칙인지 판례가 이것을 법령 보충규칙 아닌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령 보충규칙인지 오리지널 행정규칙인지를 자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가 아닌 오리지널 행정규칙이에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비상장 주식의 양도가 현재 유리한 조건,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있어 공정거래의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은 내부준칙에 불과하다. 그러면 내부준칙에 불과하다는 말은 법령 보충규칙이 아니고 순수한 오리지널 행정규칙이라는 말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행정규칙에 불과하죠. 맞는 말입니다. 26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의 임무 형식은 열거적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제 법령 보충규칙이 되면서 꼭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이 허용되면서 열거적이 아니라 예시적이 되었습니다. 예시적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행정규칙 정하도록 조항은 위헌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시적이라고 평가를 했죠. 열거적이 아니라 예시적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예시적인 걸로 봤고 행정규칙에다 위임한다 해도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위헌이 아니겠죠. 틀렸습니다. 27번 갑니다.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산면의 지침은 차량권 행사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개인택시 면허 사건에서 법령 보충규칙으로 인정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법령 보충규칙 정리할 때 그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건들 몇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개인택시 사건에서는 법령 보충규칙으로 인정된 사건이 없었죠. 그래서 법규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오리지널 행정규칙이에요. 틀렸습니다. 28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소하는 효력을 가진다.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오리지널 행정규칙에 불과해요.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29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어쩌고 하면서 훌령 제정된 것으로 영해성 훼손 여부 내부준칙이다. 맞아요. 국립묘지 사건에서는 법령 보충규칙이 없었습니다. 법령 보충규칙의 사례가 있지만 거기서 국립묘지는 없었죠. 그래서 내부준칙에 불과합니다. 법령 보충규칙 아니에요. 맞아요. 30번 산업자무장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계라는 법률 8조 2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을 구체적 정하고 있는 곳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맞죠? 그래서 주거지역으로부터 공장 이격되게 하라는 그런 기준을 정했다면 법령 보충규칙에 해당됩니다. 법규적 효력 맞죠? 그리고 31번 이 32가 같은 내용입니다. 31 총리령으로 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은 보충하는 사항으로서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임받았지만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 규정. 그 다음 내용이 마찬가지죠.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해서 법령 보충규칙이 아닌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효력 갖는 거 아니죠. 31, 32가 같은 건데 32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 위임받아 제정된 절차 규정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곧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입니다. 이것을 법규가 아닌 걸로 봤죠.
그래서 31, 32가 서로 매치된다는 걸 아시고요. 33번 국무총리 훈령 형식 제정된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 지침은 위임명령으로서 법령 보충규칙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여기서 법령 보충규칙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위임명령이 아니라 우리 판례가 이때 집행명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임명령이 아닌 집행명령으로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법령 보충규칙은 대부분 위임명령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집행명령으로 인정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9급에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국회에서 나왔고 본격적으로 안 나왔어요. 집행명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나왔잖아요, 다. 근데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국회만 나왔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이제 법령 보충규칙인데 위임한 게 어긋난가의 문제입니다. 34. 노인복지법 카트법 시행령 65세 이상의 자에게 노령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임에 따라 보건부장에 정한 10세 이상의 그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 지급하는 구사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법령 보충규칙은 맞아요. 법령 보충규칙의 효력을 띠는 건 맞습니다. 근데 법률에서는 65세인데 그 지침에는 70세로 해가지고 위임한 게 어긋나서 효력이 없다라고 그랬었죠. 법령 보충규칙의 성질을 맞지만 위임한 게 어긋나버린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일단 맞는 말이죠. 35번. 학원 설립 운영하는 법률 시행령에서 소강료에 관한 기준, 조례 등 임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제주도 학원 설립에 관한 조례, 이에 당시 제주도 업무처리 집상 규정이 그 내용 보충하는 것이라면 법규명령으로 봐야 된다. 틀렸습니다. 제주도 학원 수강료에 관한 내용 법령 보충규칙의 사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리지널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자주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36번은 또 최근 건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부 장관 고시 요양급여 심사 업무처리 기준 근거하에 제정한 심사지침은 방광내압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 방법은 내부준칙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맞아요. 법령 보충규칙이 아니라 순수한 오리지널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례가 봤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모두 오리지널 행정규칙이죠. 근데 이제 37번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처리 지침은 행안부 예규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가 아니라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의 성질을 띠는 거였죠. 법령 보충규칙 최근 내용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38번 20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편입액 조정 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 법령의 이임에 따른 것이지만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죠. 법령 보충규칙이에요. 그래서 법령 보충규칙입니다. 틀렸고요. 39번 법령 이임 없이 정한 2006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은 법규명령이다.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걸로 봤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법령 보충규칙인지 행정규칙인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좀 많이 눈에 익숙해져야 되죠. 뭐 암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40번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이면 불형이죠. 불형으로 정하도록 임했다면 그건 정상적 임이에요.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대조 구속력까지는 법규명령 효력을 인정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정상으로 가라겠는데 고시로 가버리면 그때는 효력 인정될 수 없고 위임을 어긋난 거죠. 그래서 법규적 효력 인정된다. 틀렸죠. 법규적 효력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제 문제로 왔습니다. 41번 국회를 통한 행정규칙의 통제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 가지고 있다. 행정규칙은 국민을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규칙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없습니다. 행정규칙을 우리가 통제하지만 직접적 통제는 없고 간접적 통제만 이루어지고 있죠. 왜? 국회가 동의하거나 승인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을 규율하지 않으니까요.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틀린 말이죠.
42.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행위라도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항고소송대상에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해도 국민에게 구체적 영향 미칠 때 그때는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에 있다 해도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때는 처분성을 인정하죠. 틀렸습니다. 43번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신 성적 산정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 내신 성적 산정할 수 없어 처분에 해당된다.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을 정했다면 그건 자기들 행정기관 내부에서 효력같이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되지 않죠. 내신 성적에 대한 기준은요. 내용은 쉽습니다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44.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 조치, 불문에 붙이는 경고입니다. 근데 불문 경고 조치는 직접적 효과는 없다 해도 나중에 장관 표창 등에 제외되는 현실적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해도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때 처분에 해당되죠.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장관 표창 등 제외해서 현실적 불이익이 오니까요. 틀렸고요. 45.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장한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 불인정 통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아닙니다. 처분성을 인정했죠. 그래서 공정위에 협조한 업체들 가진금 깎아주는데 다 협조했는데 감면을 자기 회사만 안 해줬습니다. 판유리 그 건설용 그 판유리 제조업체들인데 그거 처분에 해당되죠. 자신들에게만 감면 불인정 통지했다면 가진금 깎아주지 않는 거니까 처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46. 행정규칙도 행정적용 하나이므로 하자가 있으면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규칙이 된다. 행정규칙도 효력은 국민에게 효력이 없지만 일반 추상적인 법규로서의 효력, 일반 추상적인 형식상의 특징은 법규명령과 똑같기 때문에 공정력이 없고 역시 무효만 될 뿐 취소가 안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효만 될 뿐 취소가 안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자에 있는 법규명령은 무효만 되고 취소가 안 되듯이 하자에 있는 행정규칙도 무효만 될 뿐 이 취소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하자와 행정규칙 하자는 논리가 똑같이 전개돼요. 무효만 될 뿐 취소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법규명령의 하자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7번 국립대학교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 공권행사로서 쟁송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서울대 입시요강입니다. 일본어 제외하고 있는 서울대 입시요강이 공권력행사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죠. 처분이 안 돼서 행정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헌법소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분이다. 처분 아닙니다. 내려가면 이제 같이 연결됩니다. 48. 국립대학 입학고사 주요강은 처분에 해당되지만 아니에요.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공권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으로 구제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공권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헌법소원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죠. 틀린 말입니다. 49. 현재 판례에 따르면 차량 중칙인 행정규칙도 자기구속 법리에 의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량준칙 행정규칙이면 원래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구속 법리의 매개가 되면 그때는 준법규가 돼서 그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구속 법리에 의하여 현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때는 법령보충규칙과 준법규가 되면 현재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50번 고시 단계 내용이 구체적 규율을 성립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규율을 갖게 되거나 국민을 규율하게 되면 해당 고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틀렸죠. 처분으로 볼 수 있고요. 법령 수권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아닙니다. 그 보건부고 지요양급여 가치점수 이런 고시 같은 것들이 건강보험 가입자 제약회사 영향 미치기 때문에 고시가 처분에 해당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행정규칙, 행정입법이고요. 행정행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처음에는 이제 일반 처분, 처분법규, 행정행위 종류, 처분성 여부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양이 상당하겠죠. 그걸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행정행위 갑니다. 1번 행정의 개념은 실정법상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가 아니라 처분이 실정법상 발전된 개념이고 행정행위는 학문상 발전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학문적으로 발전된 개념이죠. 틀렸고요. 2번 소송법상의 처분 개념과 강학상 행정이 다르다고 본다면 같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다르다고 보는 쟁송법적 개념설이 있습니다. 처분 개념을 행정위보다 넓게 본다. 맞죠? 처분 개념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행정행위보다. 처분은 법적 개념인데 거기서 파생해서 행정행위와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할 것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처분 개념이 행정행위보다 더 넓다는 말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행정행위가 처분보다 더 넓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일단 이 말은 맞아요. 3번 행정절차법은 심판법, 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처분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맞아요. 우리 처분 개념을 쓰고 있는 세 가지 법,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행사, 거부와 급타주는 작용, 내용도 동일하게 써져 있죠. 맞는 말입니다. 4번 상급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해 바라는 직무명령은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자기들 직무명령은 내부행위, 공무원들과 그 내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행위 처분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5번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무자에게 한 그 통지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행정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분 아니다. 틀렸죠. 처분됩니다. 6번 행정행위는 공법상이므로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어업관과 같은 사건의 성질을 갖는 권리 설정한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아닙니다. 사건 설정하든 공권 설정하든 행정행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대상은 사건, 공권 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7번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 설치 행위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 초래하지 않으므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횡단보도 설치 행위가 대물적 일반 처분에 해당됩니다. 바로 다수인에게 규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틀렸고요. 8번 토지초계득세 산정 기준되는 개별 토지가격 결정은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죠. 개별 토지가격 결정 땅에 대한 가격이지만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공시지가 인상한다는 등 세금 더 부과한다는 등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개별 토지가격 결정이 행정행위에 해당되고 처분성 인정됩니다. 맞는 말이죠. 9번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행위는 행정주체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 작용이므로 공법상 계약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행위가 채협이설이 통설이에요. 채협이설이 통설이면 구체적 사실의 법집행해야 된다면 권력적 행위해야 됩니다. 권력적 행위해야 되며 이렇게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비권력적이죠. 비권력적인 것은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10번 구체적 사실규라는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인 상대방을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일반 처분이에요. 불특정 다수라면 그게 일반 처분이고 그게 행정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행정행위에 해당됩니다. 틀렸습니다. 11번 상급기관, 하급기관에 대한 동의지시 승인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 내부행위로서 항고송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맞아요. 행정기관 내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 아닌 거 맞습니다. 12번 3자요 행정행위에 의해 법률상이 침해한 3자는 취소소송 대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 3자가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3자, 복효적 3자의 원고적 격이 인정되면서 그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행정지 3자가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소송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하는 걸로 평가를 해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규정은 없는데 집행정지할 수 있죠.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맞는 말이죠. 13번 행정소송법은
삼자한 재심 청구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송법은 삼자 재심 규정하고 있죠. 참가를 해야 되는데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면 재심 청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가와 재심에 대해서 규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틀렸습니다. 행정행위 종류로 이제 가겠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행정행위 내용과 부관까지 다 연결됩니다. 연결되지만 여기에서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1번 부담적 행위는 기속이 완화되는 반면 수익적 행위는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는다. 아니죠. 반대로죠. 수익적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법적 기속이 완화되어 있습니다만 부담적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기속을 받아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2번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틀렸죠. 뭔가 재량이 되어 행정청이 거부할 때 법의 근거는 없어도 됩니다. 재량이 되어 거부될 때 법의 근거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재량에 대해서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부관 재량일 때 법의 근거 없이 부관 붙이고 허가가 예외 재량이 되어 거부될 때 법의 근거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재량일 때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판례 입장이죠. 틀렸고요. 3번 재량의 영역에서 공권을 인정할 수 없다. 무하자 재량의 사청권 등이 인정되면서 재량에서도 공권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틀린 말이죠. 4번 소위 효과재량설에서는 영업허가를 재량으로 보게 된다. 이 효과재량설은 성질설이라고 그래요. 성질설에서는 수익을 주면 재량이요, 불이익을 주면 부담이면 기속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재량설은 영업허가 수익을 줘요. 수익을 주면 모두 재량으로 봅니다. 이 지문이 중요한 이유가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으로 봐요. 그렇죠?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으로 보는데 효과재량설에 의한다면 이 영업허가가 수익적이 돼서 재량으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번 지문이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효과재량설에 의하니까 수익적이면 재량이라서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5번 역시 대법원은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은 상대방 권리익을 부여하는 효과 소반은 수익적 첨이라는 점에서 재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적이어서 재량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요건재량설에 따른 게 아니라 효과재량설에 따른 거죠. 그래서 요건재량설이 아닙니다. 효과재량설에 따른 거였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효과재량설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6번 공무원 인사를 위한 인력수급계획은 구속적 가침평가 영역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판단여지 분야를 묻고 있는데 이 판단여지 분야에서 구속적 가치평가 영역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를 위한 인력수급은 이것이 이제요. 공무원 인사 인력수급은 행정정책적, 구속적 가치평가 영역이 아니라 행정정책적 결정 영역입니다. 그래서 판단여지 분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어디냐 이럴 때 할 때 구속적 가치평가 영역이냐 정책적 결정 영역이냐인데 이것은 정책적 결정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것이 서울시였는데 이게 좀 난감했던 그런 거였죠. 판단여지 일일이 세부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틀렸고요. 7번 판단여지는 결국 효과의 선택과 관련돼 있다. 아닙니다. 판단여지는 요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7번 지문을 우리가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하죠. 그래서 요게 좀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에 따라 요건재량설은 요건이 재량이요 효과가 기속인데 요건재량설은 효과재량설로 우리가 결론을 내요. 효과재량설은 여기에서 요건은 다 기속입니다. 재량은 효과 부분에 주어지죠. 효과재량설이. 근데 이 효과재량설을 수정한 설이 판단여지예요. 그러니까 효과재량설이 수정해서 판단여지로 오게 됩니다. 판단여지는 효과재량설이 수정된 설에 불과해요. 그래서 판단여지는 물어보면 효과재량설로 대답을 하고 단지 행정의 고유 전문적인 게 등장하면서 이 요건의 판단여지가 인정된 거예요. 요건의 판단여지가 새롭게 들어왔을 뿐 효과재량설의 논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판단여지 물어보면
효과재량소를 대답을 하고요. 이 판단여지 자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건에 있습니다. 판단여지 자체는 요건에 있지만 판단여지설에서도 재량은 효과 부분에 있는 거죠. 효과재량설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빨간 판단여지 말고는 효과재량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그림 기억해서 효과재량설은 앞쪽 요건이 기속이요 D가 재량인데 요건에 다시 행정의 고유 판단여지가 등장했다 라고 하고 여기에 따라 대답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빨리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요 판단여지 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번 판단여지는 결국 효과의 선택과 관련돼 있다. 아닙니다. 판단여지는 요건과 관련됩니다. 판단여지에서 재량이 효과와 관련됩니다. 틀렸고요. 8번 판단여지설의 재량이란 언제나 효과 규정의 선택을 하는 성미한다. 예, 판단여지에서 재량은 효과 규정 갖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9번 판단여지 긍정한 학설은 이게 일반적입니다. 판단여지는 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아니에요. 판단여지는 요건의 문제고 재량이 효과의 선택 문제죠. 재량은 요건에 대한 인식 문제. 그래서 이 판단여지와 재량을 요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판단여지와 이 재량이 요 위치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재량이 효과의 선택 문제이고 판단여지가 요건에 대한 인식 문제죠. 아까 그걸 정리해 본다면 그래서 구별하는 게 타당하다. 구별하는 게 타당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틀린 말이죠. 예, 9급에 나왔고요. 10번 다솔에 따르면 불확정 개념은 법적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 사후심사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에 관련하여 원칙적, 이리적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맞아요. 불확정 개념 즉 요건은 재량이 아닌 기속이기 때문에 이리적 해석만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는 말이죠. 11번 판단여지에 의하면 법원은 행정청에 판단여지 한계를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도 사후심사할 수 없다. 아닙니다. 판단여지 한계를 넘어섰다면 그건 사후심사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뇌물 받았다거나 면접 경험이 없는 사람이 했다거나 그때는 사후심사 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12번 판례는 재량과 판단여지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맞죠? 판단여지와 재량을 판례가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여지로 볼 것을 재량으로 인정해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고요. 13번 대법원은 교과서 검정에 대한 판단,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등 사안에서 독일의 판단여지 인정하여 사법심사에 폐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독일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틀렸고요. 14번 재량행위 경우 근거복귀에 대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 도출한 후 아닙니다. 기속일 때 결론 도출하죠. 그래서 재량일 때가 아니라 기속일 때 결론 도출합니다. 재량일 때는 결론 도출함이 없이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결론 비추어 판단, 적법 여부, 독자 입장에서 판정한다. 그러려면 여기가 기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15번 연결되죠. 판례 입장에 따르면 기속행위 경우 법원은 독자 결론 도출함이 없이 또 틀렸습니다. 기속일 때는 독자 결론 도출을 하죠.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여부만 심사하게 된다. 틀렸고요. 16번 재량권의 일탈이란 일탈과 남용입니다. 내적관계 벗어난 걸 말하고 거꾸로죠. 일탈은 외적관계고요. 남용이란 외적관계 아닙니다. 일탈남용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일탈이 외적관계고요. 남용이 내적관계죠. 그래서 내적, 외적이 바뀐 거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17번 판례는 일탈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아니죠. 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나누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례로 들어가 보면 틀렸고요. 18번 제재처벌에 대한 임의적 감경사가 있는 경우 감경 여부는 재량에 속하므로 존재하는 감경사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해태음결 재량권에 해태음결했을 때 위법하다고 봐야 됩니다. 틀렸고요. 19번 경찰 공무원 교통복 위반자에게
만원권 지폐 한 장 2번 접어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거 해임 처분 일탈남용이 아니다. 그거 일탈남용 아닙니다. 그래서 돈 받는 방법이 너무 치졸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먼저 돈을 요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 신고하면 너만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까지 하면서 받은 돈이 만원에 불과하지만 해임한 거 정당하다. 일탈남용이 아니니까 정당하다 맞습니다. 20번 대법원은 교과수상관이 교과서 검정 재량이겠죠. 교과서 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 조술 내용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틀렸습니다. 재량이니까 법원에서 그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라고 봤죠. 틀렸습니다. 재량입니다. 느낌으로 이제 교과서 검정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확인 뭐 이런 거지만 판단 여지 이런 분야죠. 21번 야생 동식물 보호법상의 고매용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재료 사용 목적으로 고매용도를 사육검에서 식가공용품 약용 재료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국제멸종위기 용도 변경 승인 행위는 재량이다. 자, 이런 건 느낌상으로 재량인지를 파악할 겁니다. 국제환경멸종위기 뭐 이런 나오면 다 재량이겠죠. 고물 옛날에는 사육만 하는 걸로 했지만 이제 우리가 식가공으로 약용 재료로 소돼지처럼 그러게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국제환경멸종위기 동물인데. 그래서 지리산에 반달곰 풀고 막 이러잖아요. 더 그 생태 유지하려고 그거 재량 행위이다. 맞습니다. 22. 전염병 예방법 예방접종으로 한 질병장애 사망 인정 결정 보건부 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역시 이런 것도 전문적인 겁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 뭐 이랬다는 거 재량 맞죠. 23번 행정소송법이 7조에 의하면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 법원은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자, 이런 거 우리 저 행정법에서 해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가 한두 개는 꼭 물어보는데 여기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틀렸죠. 24번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함에 있어 개인택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 경차 일부에 우대하는 처분함에 개인택시 외에 운전 경력자 반사 불이익 초래한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내용의 지침에 따른 처분은 일탈남용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동해시 사건이죠. 그 운수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개인택시를 팔 수 있는데 동해시에서는 택시 운전자를 더 우대했습니다. 길을 더 잘할 것이고 관광객 수송 더 뭐 할 거니까 그러니까 택시 경력자 외의 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온다 해도 그거 가지고 일탈남용에 해당된다 하지는 않았었죠.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5번 교육법 시행령 소정에 대학교 특별전형에서 애교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만 획일적으로 과목 실제 취점수 가산점 20% 부함으로써 실제 취직점수 합격 시 합격할 수 있는 다른 응시생에 불합격 처분했다면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애국어 능통자를 따로 뽑는데 애교관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20% 가산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애국에 살다 온 애들 일반 애들에게는 불리게 되고 그게 이제 역차별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했었죠. 틀렸고요. 26번 재량에 대해 소송 제기되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할 판례 입장이다. 맞습니다. 재량은 소송 안 된다 해도 그 일탈남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각하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각하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뭐다? 기각을 하라고 했었죠. 맞는 말입니다. 자, 단계적 결정을 들어갑니다. 1번 판례는 어업권면에 선행한 우선순위 결정 처분성 인정하고 있다. 어업권면에 선행한 우선순위 결정 처분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죠? 확약이죠. 확약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처분성 인정하지 않아요. 틀렸고요. 2번 절차법에는 확약의 한항이 두고 있으므로 확약 논할 실익이 없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확약 규정 없습니다. 두고 있지 않죠. 틀렸습니다. 3번 어업권면에 선행 우선순위 결정 확약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므로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증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력 불가증력은 처분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근데 처분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 불가증력 그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4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의 순후에 사실법상태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처리한다는
의사표시하다는 확약은 효력 상실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사실법상 때 변경됐다는 것이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에 의한 확약은 실효돼서 당연히 사라져버리는 거지 별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 그런 거 필요 없이 당연히 사라져버립니다. 당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실효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당연히 사라져버립니다. 확약 사정 변경되면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틀렸고요. 5번 재량이 뿐만 아니라 기속에도 확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재량일 때야 재량이니까 확약 당연히 되겠지만 기속행위에서도 상대방 대처이익, 기대이익 준다는 점에서 확약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죠. 맞습니다. 6번 재량에 대해 상대방 확약하면 법의 근거 있어야 된다. 아까 했던 것처럼 재량에서 뭔가 할 때 법의 근거 둘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재량이 될 때 그때 법의 근거 없이도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법의 근거 있어야 된다. 이거 틀린 말이죠. 7번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 명백하자에서 당연무관인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걸로 통용된다는 말이 이게 공정력이에요. 공정력은 그것이 행정처분이 되어야 공정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확약은 처분이 아니죠. 판례에 의한다면. 그래서 확약은 처분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공정력을 전제로 하니까요. 처분이 아닌데. 여기까지가 확약이었다면 8번 가행정위가 있습니다. 가행정위가 뭐였죠? 직위해제, 득위발령. 가행정위는 그 효력 발생이 시간적으로 잠정적이라는 것 외에 보통의 행정위와 같은 것이므로 가행정위에 일어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도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맞습니다. 가행정행위도 잠정적이라는 것 제외하고는 처분에 해당되고 쟁송 들어가고 우리 하자승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행위와 다르지 않는 거 맞습니다. 9번 부분허가, 부분승인 이거 뭐였죠? 원자력발전소 부지승인 이런 것들입니다. 권한 분리되는 독자적 행위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 본허가 외에 별도 법의 근거 필요로 한다. 아닙니다. 이런 단계별 결정은 본처분에 법의 근거 있다면 부분허가 같은 건 따로 법의 근거 두지 않아도 되죠. 본처분의 권한 근거 규정이 있다면 부분허가를 위해 따로 근거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틀렸고요. 본처분의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10번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사정 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 승인 처분은 결정이 기속되므로 아니죠. 주택건설 사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단계적 사정결정, 예비결정을 했다 해도 본처분은 거기에 기속되지 않고 다시 환경이나 공익정려지 이거 안산자연공원입니다. 안산자연공원에 주택건설 하게 해주는데 공익적 여부를 할지 환경, 또 공원과 어울림, 층수 제한 이런 것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속되지 않고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승인 여부를 독자적으로 본처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11번 폐기물 관리 법령상에 폐기물 처리에 허가받기 위한 사업객에 대한 부적정 통보, 허가 자체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범사의 개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폐기물 사업의 부적정 통보가 뭐가 됩니까? 예비결정. 예비결정이 돼서 행정처분에 되는 거 맞죠? 12번 부지 사전 승인에 타잡아 건설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취소 구할 이익이 있다. 아닙니다. 부지 사전 승인이 있고요. 본처분이 내려져 버리면 그 부지 사전 승인은 본처분에 흡수됩니다. 흡수돼서 본처분 단계에서 부지 사전 승인을 한꺼번에 다투면 되는 거지 그 부지 사전 승인 다툴 이익은 없죠. 흡수돼서 사라지니까요. 본처분에서 한꺼번에 다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이가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안 나왔지만 상당히 좋은 지문이죠. 공부해 놓으시고 13번 구 원자력법상의 원자력 및 관계시설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 부지 확정하고 사전공 사용하는 효과 지닌 독립한 처분이다. 맞습니다. 부지 사전 승인은 그 자체가 처분이 돼요. 근데 여기처럼 부지 사전 승인이 있고 본처분 내려져 버리면 본처분에서 하자를 다투면 되기 때문에 부지 사전 승인을 다툴 소이익이 없는 겁니다. 소이익이 없는 거지 그 자체가 본처분 있기 전 이 자체가 처분성을 인정하는 건 맞죠. 그래서 맞고요. 14번
원자료 및 관계될 부지사전 승인은 자체로서 독립한 처분이 아니므로 여기서 또 틀렸습니다. 원자료 부지사전 승인이 그 자체가 처분이 돼요. 이에 이 법상 직접 항고 다툴 수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처분이 되고요. 본처분 내려지면 그거 다툴 소이익이 없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15번 행정청은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한 행위는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인가가 확약이죠. 근데 내인가 후에 본처분 내려질 건데 내인가 할 때 뭐 위조됐거나 허위 신청했거나 그럼 내인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내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결국 본인가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거부한 처분으로 봐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16번 행정의 자동 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 개념 요소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의로서 성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다. 자동 결정도 사람이 하는 거요.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신호 위반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하지만 범칙금 부과받고 행정처분이 되고 그게 교통사고 났을 때 엄청난 증거자료가 되죠. 그래서 행정인으로서 성질이 인정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틀렸죠. 행정처분성 인정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단계적 결정을 봤고요. 기소과제량을 연결해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